자, 등차 수열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 불러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선생님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요. 이렇게 말하는 식들이 죄다 하수입니다.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하수입니다. 왜냐? SN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거 아니야.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맞지? 이걸 이제 교과서에는 마지막 항이라고 해서 L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시점에서 뭐가 존나 이상해야 되는데 뭐가 존나 이상하냐면 합이야, 개수라고. 그럼 얘는 평균이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던 평균이 아닌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평균은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야 한단 말이야. 즉 여기는 이게 써 있어야 한단 말이지. 근데 왜 이게 안 써 있고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 두 개를 더한 걸 2로 나눴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평균만 낸 건데 이게 왜 전체의 평균이 되는 거냐. 이게 등차수열의 놀라운 특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알겠죠? 등차수열은 첫째 항과 끝 항의 평균이 전체의 평균입니다. 이게 졸라 중요한 얘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첫째 항과 끝 항의 평균이 전체 평균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해는지 확인해 볼게요. A1, A2, A3, A4, A5. 이게 등차수열이라면 얘가 평균인 거잖아요. 가운데 있는 평균 아니야. 같은 차를 이루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도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가운데에 뭔가 있기 때문에 다 납득하기 쉬운데. 이러면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얘의 평균은 전체를 다 더해서 6으로 나눈 값이겠지. 근데 그 또한 이거 두 개를 나눠서 2로 나눈 값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되냐? 아니. 이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하고 같아요. 이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하고 같아요. 이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기본적으로 선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선대칭 구조의 중앙에서 대칭 구조의 두 개의 값을 가지고 평균을 내면 무조건 전체의 평균이 됩니다. 이게 등차수열면 갖고 있는 굉장히 고유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응용해내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납득하시겠어요? 앞으로 등차수열의 합은 이걸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항과 끝 항의 평균의 n배다. 이렇게. 첫째 항과 끝 항의 평균의 n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째 항과 끝 항의 평균의 n배다. 근데 꼭 첫째 항과 끝 항의 필요도 없죠. 대칭의 위치에 있는 두 항의 평균의 n배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대칭의 위치에 있는 두 항의 평균의 n배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말 왜 하는데? 이게 푸는데 뭔 상관이라고. 그니까요. 뭔 상관일까? 100이 뭘로 보여요? 몇 개 있냐? 수열의 항이. 몇 개야? n 플러스 1개. 선생님 전 저 개수 세는 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수열을 못하는 겁니다. 수열의 핵심은 이 개수를 잘 세는 거에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이 m-1로 끝났다. 이게 n번째 홀수입니다. 2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번째 홀수이기 때문에 항이 총 n 플러스 1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평균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한 값이 1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n 플러스 1 곱하기 등차수열의 평균입니다. 근데 등차수열 평균은 첫째 항과 끝 항을 가지고 내도 되고 둘째 항과 끝에서 두 번째 항을 가지고 내도 되고 만약에 정 가운데 어떤 값이 있다면 그걸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는데 그 등차 중항 자체가 평균이기도 하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맞아요? 정 가운데 누가 있죠?
누가 있는지 몰라요? 아 얘랑 얘랑 더해서 평균 내보면 될 거 아니에요. am 플러스 1 있죠. 걔가 평균이니까 이렇게 써도 됩니다. 몇 개 있니? m개 있지. 정 가운데 누가 있어요? am 플러스 1 있습니다. 2하고 2m 더해서 1로 나누니까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럼 이 둘을 약분해버리면 m분의 m 플러스 1이 4분의 5다 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m이 4라는 말이죠. 그럼 얘가 5라는 말 아니에요? A5는 그럼 뭐겠어요? 20이네요. 그래서 A5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합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첫 장이 2배 더하기 개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이러고 있으면 스스로 가시밭길로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제로 그러면 등차수의 합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없어요. 평균이 뻔히 보이는 수열을 왜 합을 구하고 있냐 이 말이죠. 제 말 이해 못해요. 이해하시죠? 많은 수의 등차수의 문제들, 많은 수의 모의고사 수원 기출문제 등차수에 관련된 문제들은 전부 이 내용을 이용합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 내용을 이용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다. 알겠니? 다음 14번. 얘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처음 6개의 항의 합, 다음 6개의 항의 합. 다음 6개가 뭐예요? 7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요. 자, 어떤 등차수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그만할까요, 이제? 이렇게 등차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동일한 개수만큼 묶어서 새로운 수열을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만든다고 해볼게요. 꼭 3개가 아니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랑 얘 차가 얼마인가요? 6D 아닙니까? 9D. 9D? 굳이? 네, 죄송합니다. 차가 얼마인가요? 9D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이것 또한 등차수열의 특성인데 등차수열의 항을 똑같은 개수끼리 묶어가지고 걔들 계산해 새로운 수열을 만들잖아요. 그 또한 등차수열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걸 하나의 숫자, 계산하면 하나의 숫자일 거 아니야? 이걸 첫째 항, 이걸 둘째 항, 이걸 셋째 항으로 보면 이것 또한 등차수열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니 안 되니? 원래 등차수열의 공차는 얼마였어요? D였잖아. 새로운 등차수열의 공차는 얼마입니까? 9D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예. 네. 자, 근데 이거 9D를 다 더해서 뺄 필요 없어. 왜냐면 얘와 얘가 어차피 일정한 차를 이룰 거 아니야. 개수만 다르겠지 이거는. 몇 개를 묶었냐. 얘와 얘도 일정한 차를 이룰 거 아니야. 여기서는 2D예요. 얘와 얘도 일정한 차를 이룰 거 아니야. 여기서는 2D예요. 3D예요. 3D. 2D가 아니고 3D예요. 그러니까 이 3D잖아. 이 3D가 다 일정하잖아. 3D의 3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자가 공차를 형성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거든. 그러면 처음 6개랑 그 다음 6개인데 6개 중에 첫 번째 항하고 그 다음 6개 중에 첫 번째 항, 즉 7번째 항과의 공차가 얼마? 6D죠.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니? 이해돼? 그래요. 근데 처음 게 12만큼 컸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6D 하나를 가지고 관찰한 게 6D잖아. 6개씩이니까 36D겠지. 근데 얘는 처음 게 더 컸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 꼭 커져야 되는 거 아니니까 작아졌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D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해하겠죠? 각자의 공차에다가 묶은 개수를 곱하면 진짜 공차가 나오는 거야. 여기 지금 각각의 공차가 3D였죠? 묶은 개수 3개죠? 진짜 공차는 9D인 거야. 저기 뭐예요? 각각의 개수 6개니까 각각의 공차는 6D죠? 6개씩 묶었죠? 36D가 공차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36D가 마이너스 10이란 얘기잖아. 이것도 등차수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개수끼리 묶어서 등차수열을 형성한다 라는 거. 이해했니? 이해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0이 아닌 서로 다른 세수 ABC에 대하여 ABC는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B분의 1, C분의 1, A분의 1도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얘는 뭔가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첫 번째 2B는 A 더하기 C겠네요. B가 등차 중앙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C분의 2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겠네요. 맞아요. 맞죠? 이거 가지고 연립을 해야 되니까 이 연립하려면 C를 이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C가 2B-A잖아요. 예. 그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2B-A분의 2는 AB분의 A 더하기 B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됐죠? 이걸 전개 정리합니다. 그럼 2AB는 2AB 더하기 2B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B입니다. 얘가 사라집니다. 그죠? 예. 인수분해 되는 식을 얻어요. A제곱 더하기 AB 마이너스 2B제곱은 0이니까 얘가 A 더하기 B A 빼기 B A 더하기 2B잖아요. 예. 이게 0이어야 되고요. 서로 다른 세수이기 때문에 이게 0일 가능성은 없어서 이게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결론은 A가 마이너스 2B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대입하시면 C는 4B라는 얘기인가요? 나머지는 대입만 하시면 답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귀찮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연산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연립하는 기법은 개인의 기호와 취향을 존중합니다. 예, 마음에 드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이걸 했다고 해서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식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연립의 기본은 뭐예요? 소거예요. 한 문자라도 없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C를 없애는 게 편할 것이다 라고 봐서 제가 C를 없앤 거지. A를 없애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럴 리가요. C를 없애면 안 돼요? B를 없애면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죠. 예,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되는데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17번은 수열의 개념을 합성함수에 적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자, 이 규칙을 숫자를 써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쓸 거예요? 기다려요. 전까지라잖아. 네, 농담이고요. 이 정도 써놓고 시킨 대로 해보죠. 짝수번째 을 지웁니다. 니들 다 사라져라. 냉 하고 사라졌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서 홀수번째 을 지웁니다. 너네도 사라져라. 얘 홀수번째죠? 맞냐? 맞잖아. 그러면 남은 숫자를 보고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떤 생각이 남죠? 아무 생각이 안 남는다고? 등차수열이야. 4n-3이죠. 4n-1 아니냐? 4n 플러스 3이죠. 4n 1이야. 너 왜 마이너스 3이라 그래? 저 마이너스 1이요. 알았어요. 4n 1이에요. 알겠죠? 4n 1 꼴이 생존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4n-1은 숫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남은 애를 가지고 또 이 짓을 하면 남은 수를 또 나열했을 때 4n-1, 즉 4로 나누어 나머지가 3인 위치에 있는 수들이 생존할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 합성함수로 해요. 합성함수로 무슨 말이냐? 실제 해볼게요. 짝수 번째 항을 지웠잖아요. 사실 숫자를 더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뭘 했죠? 홀수 변환장을 지웠으니까 얘가 이제 두 번째 결과 생존 하나의 수예요. 하나의 수밖에 안 보여요. 제가 충분히 쓰지 않아서. 알겠죠? 근데 그러면 얘를 4n-1 1은 16n-5 꼴이 생존한다 라고 보면 맞냐? 딱 맞네요. 1로 보시면 딱 11이죠? 맞잖아. 몇 번 한다고? 4회. 아 적당히 하시고 4회야 진짜. 4회 좋아하나봐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16 4n-1 5 하면 64n-21이 되죠. 마찬가지 64 4n-1 21을 하시면 256 85가 됩니다. 이게 지금 n 어디 갔니? 256n 85가 되죠. 이게 지금 4회 반복한 후 남은 수의 일반항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1000 이하의 수는 다 더하면 된다고 했는데 몇 개 되지도 않아. 맞아 안 맞아? 몇 개냐? 4개 아니냐? 4개지. 그냥 봐도 4개다. 맞잖아. 4개밖에 안 되니까 4개를 더 해도 되고요. 첫 번째 게 256 85일 거 아니냐. 마지막 게 256 곱하기 4 85일 거 아니냐. 이거를 2배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얘를 2로 나누면 평균인데 4 곱할 거였으니까 2로 나누지 말고 2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냐 못하냐? 이해하냐? 네. 계산하시면 2220이 나온대요. 계산 안 할게요. 안 나오면 AS 신청하시고. 알겠죠? 네, 귀찮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다. 18번. 우리가 저런까지 계산하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질문이 많은 건 아주 다행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면 수열을 다루는 다양한 방식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맞췄더라도 저렇게 한다고? 이런 게 좀 많을 거예요. 이 단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단원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역시 우리 쌤은 잘해. 이 정도 선에서 그치면 안 되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왜냐면 시험 실전이잖아. 빠르고 정확한 풀이를 해야 되고 빠르고 정확한 풀이를 하고 두뇌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풀이를 선택해야 돼요. 존나 머리 아프지만 답이 나왔다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지쳐가지고 시험 잘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웬만하면 단순하게 갈 수 있는 풀이들을 화장실. 배워야 된다. 갔다 와.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하는데 지금 화장실 얘기를 하고 있어? 응? 화장 털어 보내버릴까 저거를? 갔다 와래.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 AN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의 항을 뽑아서 새롭게 수열을 만들었다.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의 제10항은 뭐냐? 등비수열의 원래 원칙적인 정의는 뭐냐면 첫째 항에 일정한 수를 반복해서 곱하여 그 다음 항을 만들어내는 수열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등차수열의 정의는 뭐였는데? 그거부터 알려줘야지 임마. 표정인데 아니 등차수의 정의를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 보민 등차수의 정의가 뭐야? 같을 등자잖아. 등차수의 정의가 뭐야? 차가 같다 이거지. 차가 같다고 내 차랑 같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인접한 두 항 사이에 차가 같다고.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는데요? 등차 수열의 정의는 인접한 두 항 사이에 차가 같은 수열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등비수를 어떻게 정해야 맞냐? 인접한 두 항 사이 비가 같은 수열이라고 정해야 맞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등비수열은 어떤 항이 0이 되는 경우도 정의하기로 했거든. 그러면 인접한 두 항 사이 비를 구할 때 0이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지. 그것 때문에 등비수열 정의를 첫째 항에 같은 수를 반복하여 곱하여 그 다음 항들을 얻어내는 수열이다. 이렇게 정의하게 된 건데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에서 뽑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더해 나가는 거라서 사실상 근데 약간 문제가 있네. 왜냐하면 A1이나 A3나 A7이 0이 안 된다는 보장이 좀 없기는 해. 뭐라도 하나 0이 될 수 있잖아. 이제 그러면 문제가 딱히 성립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B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또 춥춥게 막 이게 0일 때 이게 0일 때 이게 0일 때 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일단은 나는 그래서 이 공차가 양수인 조건 말고도 뭘 좀 줬으면 좋겠냐면 얘들이 최소한 0은 안 된다. 이런 말을 줬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거나 등비수열이니까 얘의 B를 구해보고 얘의 B를 구해보자고요. 0이 안 된다고 치고 알겠죠? 예. 그러면 A분의 A 더하기 2D가 첫 번째 공비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2D분의 A 플러스 6D가 두 번째 공비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근데 굳이 B의 관점을 안 쓸 거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A3를 뭐 AR이라고 적는다든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네 지금 보니까. 뭐 어쨌거나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A 플러스 2D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6AD죠. 전개 정리하시면 4AD 더하기 4D의 제곱이 6AD다. 라는 거니까 공차가 양수란 말은 여기서 약분을 잘 하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A는 2D라고 볼 수 있네. 이해됐죠? 네. A가 2D니까 공비는 얼마예요? 2 아니에요? 저게 공비였으니까 맞잖아. 그럼 제 10항은 2D 곱하기 2의 몇 제곱? 9제곱인 거네. 맞죠? 네. 그럼 얘가 1024D예요. 근데 첫 장이 2D잖아요. 그럼 1024D는 D를 몇 번 더한 거예요? 1022번 더한 거죠. 그럼 1023번째 항이 되겠죠. 항의 넘버보다는 한 번 덜 더하니까 공차를.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죠? 예.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고요. 등비수의 정의를 보면 B를 이용해서 풀면 안 되잖아 원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 맞다. 등비수의 정의 이거 아니지? 이런 방식을 취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얘가 0일 수도 있잖아. 제가 0일 수도 있잖아.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알겠니? 연수 알겠어? 야 너네 A1023인 거 다 이해했지? 이해해야 돼. 알겠지? 항의 넘버가 17번이면 공차는 16번 더한 겁니다. 항의 넘버가 255번이면 공차는 244번 더한 거라고. 동의하죠? 예. 19번. 다음 등비수열에서 얘들의 값을 구하세요. 등비수열의 모든 항은 첫째 항과 공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령 A2는 AR, A4는 AR 3개, A6는 AR 5개. 마찬가지죠. 한 개씩 덜 곱해지는 거예요. AR 4개, AR 6개, AR 8개.
맞냐? 그러면 A는 어차피 다 약분될 거잖아. R의 개수만 세보면 분자에 몇 개 있냐? 18개 있지? 분모에 8개 있잖아. A가 하나 덜 약분되네요. 하나가 남네. 그잖아. 그러면 AR의 10제곱이네. 맞아? 밑에 9개다. 9제곱이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A10이 주어져 있잖아. A10이 AR의 9제곱이죠. 10이에요. 네, 아니 너 말고 죄송합니다. 풀리니까 낸 거죠. 이해하시죠? 네. 20번 A, B, C가 64인 서로 다른 세수 A, B, C가 있습니다. 이 세수를 A, B, C 순으로 배열하면 등차수열이고 B, C, A 순으로 배열하면 등비수열. 마찬가지 아까 뭐 몇 번하고 비슷하냐? 저 16번하고 비슷하네요. 그냥 단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자, 등차수열 등차중앙에서 2B는 A 더하기 C입니다. 등비수열의 등비중앙에서 C의 제곱은 AB입니다. 개꿀인데 더 쉽네 이게. ABC가 64면 저기서 AB를 C의 제곱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C의 세제곱이 64다는 측면에서 C가 4다. 이게 바로 나와버리네. 맞잖아?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쓰는 게 좋겠냐면 C가 4니까 AB는 16 맞아요? 그 다음에 A-2B는 마사다. 이렇게 연립방 정식을 푸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A 대신에 2B 마이너스를 넣을까요 그냥? 2, B, B 마이너스 2는 16이다 이건데 여기 8이니까 딱 봐도 4, 2, 8 맞죠? 네. B가 4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도 되죠. 4를 버려야겠네. 왜냐면 서로 다른 세수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2고 그럼 A는 8이군요. 그래서 3개의 합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냥 이런 거는 수열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 그냥 등차중앙, 등비중앙 말면 연립방식 푸는 건데 이런 걸 못 풀어서 질문을 하면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항이 정수인 등비수열에서 다음과 같을 때 얘는 얼마냐? 오호 조금 응용력이 있는 친구는 깨달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안 되겠다. 1, 2, 3, 3, 4, 5네 그죠? 예. 1, 2, 3, 4, 5, 6이면 뭔가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맞잖아. 등비수열 똑같은 개수끼리 묶으면 또 등비수열이거든요. 그런 짓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거 아니고 1, 2, 3 다음 세 개의 항이 아니고 3, 4, 5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하고 Y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첫 번째 등차수열은 뭔가 더해서 만들어가는 건데 등비수열은 곱해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통인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모두 다 공통인수인 첫째 항은 같죠.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이게 3이다. 맞죠? 마찬가지예요. 얘네는 A3가 공통인수라서 AR 제곱이 공통인수거든요. 얘가 12예요. 그럼 여기서 R 제곱은 4가 나오죠. R이 2라고 하면 4, 6 A가 7분의 3이 돼버려서 모든 항의 정수 조건에 위배됩니다. 그죠? 네. R이 마이너스 2이면 A는 1이면서 모든 항의 정수 조건을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럼 30번째 항까지 합이죠? 태연 등비수열 합공식 시간이 정지했나? 권철 예. 등비수열 합공식 1 마이너스 R 분의 탈락. 준영 등비수열 합공식 1 마이너스 R 분의 탈락. 형서 등비수열 합공식 1 마이너스 등분의 첫째 항 곱하기 등 공비라고 불러주세요. 예.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 한 개수
아, 좋아요. 내가 항상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했잖아. 고1 때부터. 아직도 중3이야?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러고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S30을 물어보죠. 여기서는 공비가 음수이기 때문에 1 플러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안 곱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2의 항의 개수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2예요. 잘못 썼어요. 예. 더한 걸 써놨네. 예. 그러면 이해가 되겠네요. 이해됐죠? 됐잖아. 근데 내가 아까 힌트 주지 않았냐? 너네 등차수의 합공식 얘기해봐. 이러면 이렇게 말하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다. 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 같네요.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딱 여러분의 시각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문자를 기억하지 마세요. 문자가 지시하는 의미를 기억하셔야 공식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보여주죠. SN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거밖에 안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데요. 이것도 떠오른대요. 아, 그래 잘했다. 아니 그거 말고 야 너네 SN을 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진짜 그런 마음 안 들었냐? 한 번이라도 이걸 전개해봐야지 라는 마음 안 들었냐? 뭐 딱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예. 네. 자,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얘와 얘의 합이 0입니다. 이게 사실 등비수열이 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 번외편의 문제로 등비수열 아니지 SN이 3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k인 수열 AN이 등비수열이 되기 위한 K는 얼마냐? 이런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 다 이거 뭐하냐면 나는 이거 알아. SN-AN이잖아. 이지랄하면서 시작한단 말이야. 물론 그렇게 답이 나와요. 근데 내가 뭘 했어요? 얘랑 다음 얼마라고? K 마삼이에요. 이걸 AN을 척 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 변형. 여기 더하기 2라고 써있어. K 얼마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2.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래 n제곱이잖아요. 개수제곱. 저게 낚이면 안 돼요. 이러면 2의 제곱을 앞으로 보내가지고 k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겁니다. 증명은 당연히 an 구해서 합니다. 근데 문제 풀 때마다 an을 구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 제 말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이해됐잖아. 자기 뭔 상관인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런 사고를 조금만 확장해보면 등비수열의 합을 그냥 이렇다고 해도 되는 거네? 물론 K는 R-1분의 A지만 딱히 알고 싶지 않다고 나는 그냥 자, 이렇게 써보자. 그러면 문제에서 SM이 나와 있는데 K 곱하기 R의 M제곱 마이너스 1 아니야? 이게 40이구나. S3M이 나와 있는데 얘는 K 곱하기 R의 3M제곱 마이너스 1 아니야? 이게 70이구나. 그럼 이걸 나눠버리면 R의 M-1제곱 약분되잖아요. 그럼 R의 2M 더하기 R의 M제곱 플러스 1 이게 얼마냐면 4분의 7이구나 라는 걸 하는 거지. 맞잖아. 그러면 4 곱하기 R의 M제곱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R의 M제곱 마이너스 얼마냐?
3이 0이죠? 이게 이렇게 인수가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R의 M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3 아니면 2분의 1인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될 가능성은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K가 얼마입니까? K 아무 데나 넣으면 되잖아. 맞아요. 마이너스 80이에요. 자, 구하라는 게 S 4M이었습니다. 얘는 K 곱하기 R의 4M 제곱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밑에 쓸게요. 마이너스 80 곱하기 16분의 마이너스 15잖아요. 75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째 항 필요했냐? 공비 필요했어. 근데 구하지도 않았어. 구하지도 않았잖아. 근데 합을 이런 식의 구조로 보는 눈이 없으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막 첫째 항하고 공비 뒤지게 구하고 있는 거지.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 이런 방식으로 등비시설의 합을 다룰 때가 유리할 때가 있다고. 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야. 이렇게 다뤄도 되고 이렇게 다뤄도 되니까 니네가 유리한 걸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지. 이거 배웠으니까 이제 이거 버려야지 뭐 이게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합을 접근하는 게 훨씬 편리하죠. 이해돼 안 돼요? 그죠? 예. 넘어가 되겠니? 그리고 저한테 이런 걸 듣기 전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고등학생 제가 가르쳐보면 나 저거 수원 배웠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 자, 첫째 항이 250이고 공차가 정수. 공차의 정수권 있습니다.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은 n이 15일 때 처음으로 최대값을 갖는다. 야, 도대체 최대값은 최대값인데 처음으로 최대값을 갖는다는 건 도대체 뭔 소리냐? 일단 처음으로 최대값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최대값을 갖는다는 것만 생각을 해볼까요? 첫째 항이 250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공차가 양수라면 이 등차수의 합은 절대로 최대값을 가질 수가 없죠. 양의 모너들을 발산하는데 무슨 최대값이야? 최대값이라는 세 글자에서 공차가 음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항이 그러니까 첫째 항이 250으로 굉장히 넉넉한 값을 가지고 있지만 공차가 또 정수겠죠? 정수 나왔으니까 음의 정수를 계속해서 더하는 거니까 얼마씩 계속 빼내는 거잖아. 아무리 부잣집도 계속 빼다 보면 가난한 집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계속 빼다 보면 점점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음수가 되는 순간이 있겠지. 맞아? 그럼 더 이상 걔를 합에다 더하면 커질 수 없는 상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공차가 음수다. 근데 처음으로 최대값은 뭘까? 라는 거지. 최대값이 순간이 두 번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대값이 순간이 두 번 있다는 얘기는 일반항이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말이 어렵니 친구들? 일반항이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반항이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첫 번째 최대값, 두 번째 최대값 두 개가 있는 거지. 왜냐면 250 뭐 얼마 계속 줄다가 이제 양인 값인데 제일 작은 값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0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얼마 간다고 하면 여기까지 더해도 최대값이고 여기까지 더해도 최대값이니까 첫 번째 최대값, 두 번째 최대값이 가능한 거잖아. 이해됐어? 이런 말이구나. 네가 그랬다 이거지. 그러면 근데 처음으로 최대값을 갖는다고 해서 이럴 수 있잖아. 처음으로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일반항 0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럼 뭐냐 너 문제 틀린 거냐? 아니 그런 건 아니지. 야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 최대값이야 이런 병신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첫 번째 최대값, 두 번째 최대값 이러면 이렇게 말을 했으면 0이 되는 순간 있는 게 맞거든. 근데 내 상식으로는 처음으로 최대값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일반항이 0이 되는 순간이 있는 게 맞는데 그냥 순수하게 수학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해보면 그런다고 왜 0이 안 돼요? 이렇게 우길 수는 없어요. 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A16이 음이다 정도로만 합시다. 얘가 과연 상식적인 인간인지 몰상식한 인간인지 한번 확인해보죠. 알겠죠? A16 확실히 음이어야 되죠? 왜냐면 15까지 더했을 때 최대라고 했으니까. 아, 이래야겠네. 0보다 작가 나왔다. 그죠? 예. 그러면 A16은 250 더하기 15 곱하기 공차 아니에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D를 구해보시면 이런 몰상식한 인간 같으라고 0이 안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0이 안 되네. 짜증나게 될 것처럼 해놓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D는 마이너스 17이어야 될 것 같고요. 음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10은 250 더하기 9 곱하기 마이너스 17 해서 97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표현을 썼으면 A16이 0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 그잖아. 우리의 기대는 그런데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출제자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 최대값이야. 이런 병신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넘어가 되겠니? 넘어가 되겠어? 네. 28번 첫 장이 200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설 AN에서 야 특이하지. 봐봐 이런 게 다 상상력이잖아. 뭔 상상력이요? 아니 첫 장부터 N항까지 더하는 거를 지금까지 쭉 봤으면 야 곱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력 아니에요. 하고 싶진 않지만 아무튼 알겠죠? 그러면 PN을 직접 구해야 되는 거냐? 라고 하면 상상력이 부족한 친구고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아까 등차수 해석한 거 똑같은 거네. 처음에 200이라는 넉넉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둘째 항은 200 곱하기 2분의니까 100을 곱하는 거잖아. 맞아요? 갈수록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 그 다음 50 곱해야 되고 그 다음 25 곱해야 되고 계속 곱하는 숫자가 줄어들면 핵심이 이거죠. 곱하는 숫자가 언제 처음으로 1보다 작아지는가. 곱하는 숫자가 1보다 작아지면 얘가 이제 값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PN을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누가 궁금하냐면 얘가 최대라고 하면 AN이 200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일 텐데 얘가 언제까지 1보다 큰 상태를 유지하느냐 이거밖에 안 궁금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n은 8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9부터는 256이 되기 때문에 256분의 200 1보다 작아지잖아요. 그럼 저 값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답은 8이다. 지금 문제를 푸는 걸 계속 관찰해 보시면 제가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로 하는 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생각이지. 이게 어떤 상황이냐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서 계산량을 최소화해서 답에 접근하고 있는 거 확인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뭐 등차수에 등비수로 나왔다고 일반하고 합이나 졸라 쓰고 있지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지. 29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4등분한 후 한 개를 버린다. 버려진 종이의 넓이의 합은 물론 버려진 종이의 넓이 합을 구해도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하지? 처음 종이의 넓이가 4인 걸 알고 있잖아. 4에서 남은 종이의 넓이 합을 빼면 큰일 나나? 아니 그잖아. 버려진 종이는 지금 그림에도 안 나와 있고 이런데 뭐 얘를 왜 더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면
우린 4에서 남은 종이의 양을 빼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선생님 버려진 종이를 구하면 안 돼요? 안 구하고 싶은 게 등비 수열로 처리가 뭐 되긴 되겠지만 불편한 사람 막 개수가 막 바뀌면서 남은 종이 양은 졸라 쉽단 말이야. 남은 종이 양 뭐야? 4분의 3씩 남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10회 시행을 해버리면 4분의 3의 10제곱까지만 남겠지. 선생님 답이 없어요. 진짜 없냐? 여기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써놓고 답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답 없다니네.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남은 종이의 양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종이의 양이 일정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합을 구하지 않고 합을 구하는 효과를 낸 거죠. 노잼이냐? 노잼이냐고. 자, 인구 증가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야, 우리 1등급 핵심 유형이라도 오답을 다 끝내고 쉬자. 알았지? 알았지? 너네가 지금 약간 잠의 기운이 퍼져 있어. 그래서 나 지금 목표를 제시한 거야. 우린 두 문제만 오답하고 쉴 거야. 어때? 갑자기 잠이 살짝 깨지. 인구 증가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A명이었던 인구가 1년에 B명이 될 때 이 기간의 인구 증가율,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얘기잖아. 증가한 것만 보겠다는 얘기. 전체 양분의 증가한 것만 보겠다. 이런 얘기야.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렇군요. 네. 아하. 근데 이게 지금 뭐가 하자는 얘기냐면 인구 증가율은 뭐냐? 우리가 쓰는 방식은 사실 인구 증가율을 얘를 빼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130% 증가했다, 130%로 증가했다 이런 표현을 더 즐겼습니다. 30%가 증가했다라고 쓸 수도 있죠. 물론 맞잖아. 150%로 증가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5배가 되었어요. 이 말이잖아요. 50%가 증가했다. 이것도 150%가 되었다. 1.5배가 되었다. 이건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라서. 이게 지금 A분의 B-1 이런 관점인 거잖아. 실제로는 누가? R이요. 그럼 1 더하기 R이 A분의 B의 관점인 거잖아. 이게 나중값분의 처음값의 관점이잖아. 처음값분의 나중값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다시 써보면 B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관점이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복리계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2배라고 했으니까 이 2배 현재 인구를 A라고 할게요. A에다가 1 플러스 R에 50제곱을 한 게 2A다 이 소리거든요. 50년 동안 증가하니까 이게 됐다. 그럼 약분하시면 1 플러스 R은 50제곱근 루트 2예요. 그래서 R은 50제곱근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인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가 저 박스에 적혀있다 이거예요. 그냥 못 알아듣게 마치 새로운 것인 것처럼 써놓긴 했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32번. 너네 복리계산 못하는 거야? 빨리 말해 얼른. 적립총액 못 구하는 거야? 빨리 말하라고. 적립총액 얘기를 쉬었다 하죠. 짧게 할 수가 없어서. 네, 쉬었다